자, 그러면 이봉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관님의 특별 강연 지리지의 나라 조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요번 달이네요. 제가 강원도 무슨 인연이 있는지 지난주에는 원주에 가서 강연을 했고요. 오늘은 춘천. 제가 한 달에 2번밖에 활동을 합니다. 그 이상 들어오면 죄송하지만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강원도 2번이나 오게 되는 영광이고요. 저희 소속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원과 학예연구관인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제목 괜찮은가요? 여기서 지리지의 나라 조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한 10년 전인가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에 조그만 전시회를 할 때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어떤 분이 이거하고 똑같은 이름을 또 글을 쓰셨어요. 그분은 제가 먼저 한 걸 제가 잘하는 분이니까 쓰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도록도 지리지의 나라 조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원도를 하는데 지리지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강원도 지리지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지리지는 뭘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나라가 붙어 있으면 조선이라는 나라에 배울 거 다 있었잖아요. 무슨 나라 다 붙여야 될까요? 나라 앞에 뭔가 수식어가 붙으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세계 문명사 속에 뭔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붙여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리지라는 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옆에 나라는 없어요. 저런 게.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유럽으로 넘어간다면 그런 나라의 지리지는 뭘까?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지리지의 나라 조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지리지는 너무 익숙하죠? 그 세종실록지리 독도 때문에. 과연 이렇게 지리지라는 것이 익숙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원학대에서 지리지, 조선의 지리지를 놓고 학술대회를 하는 것도 만약 유럽으로 간다면 한 300년 전의 유럽 역사를 지리지를 갖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옆에 나라를 간다면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관점에서 이런 제목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소개할 때 항상 가면 저는 무슨 대학 나왔고 무슨 과 나왔고 어떤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책 많이 썼죠 나름. 네, 나름 공무원으로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쓰면 근무 시간에 쓰지는 않겠죠. 아주 급할 때 빼고는 근무의 시간에 많이 갈아 넣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살았고요. 저 첫 번째 책이 고대도시 경제를 탄생 신라로 박사를 했습니다. 네, 신라로 박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라사 전문가들 다 이기고 싶은 마음 당연히 지금도 있고요. 다만 이제 신라사에 머물 생각이 없고 출발점으로 잡았습니다. 보시면 여기 임금의 도시 조선도 있고요. 요새 고려시대도 쓰고 있고 나름대로 일제강점기까지 석사는 것도 일제강점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학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대 학문이라는 것이 분과별로 나누고 시대별로 나누고 이게 맞지 않나요? 근데 우리 맨날 통속학문 얘기도 많이 하고 21세기에도 그런 식의 학문들 책에 과연 맞는가? 요새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저는 분과학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분과학문 자체에 머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신라로부터 시작하고요.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독도 책도 있고 김정우 책도 3권이나 있어요. 우리 고지도 전시하는지 몰랐어요. 원주에서는 고지도 전시하더라고요. 저 고지도 나름대로 규장각에 한 7년 2개월 근무하면서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고지도를 엄청 사랑하지는 않아요. 업무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나름
알려진 사람입니다. 궁금하시면 일단 어떤 걸 전시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앞에 지도 하나는 봤습니다만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웬만한 건 설명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살다 보니까 또 도시도 다 합니다. 춘천 도시도 제가 나름대로 강원도 다 확인해 봤고요. 강원 고지도를 통해 본 강원 지명 연구라는 그런 저희 업무로 만든 겁니다. 아직 여유분이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착불로 해서 저희 담당자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강원학연구센터인가요? 거기 몇 개 보내드렸었어요. 저번에 원주에서 지난주에는 와가지고 15건이나 가져갔어요. 여유분이 많지는 않아졌어요. 15건 한꺼번에 가져가시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강원도에 가서 많이 써보시면 강원도의 모든 고을 이야기를 뭐 풍부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건 제가 다 써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 이야기도 있고 살다 보니까 이거 시리즈도 있죠. 1, 2, 3 네, 4번은 다 끝났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4번이 고려시대인데 부산고고 살다 보니 또 신문에도 연재를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명이야 이번 책으로 올해 나왔습니다. 우리말 지명의 재밌는 역사에 올해는 지금은 풍수를 연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신문에는 정조의 원행음료 100리기 그다음에 투데이창에서는 역사적인 안고나 길도 하도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태까지 와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천안학에서 한번 부탁을 해가지고 천안길 다 찾아드렸고 그 다음에 뭐 경복궁에서 부산성 가는 태계 그냥 마지막 길도 제가 다 찾아드렸고 그 다음에 원해밀묘 백리길도 3번 정도 걸어갔습니다. 경복궁에서 도산서원까지는 8번 걸어갔어요. 지금 9번째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도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을 아는 분들은 저를 본 분 빼놓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책은 많이 썼어요. 하늘이 많이 쓰는 재주는 좋더라고요. 근데 잘 쓰는 재주를 주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의 사람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조선의 주요 전국 지리 판청. 오늘 뭐 발표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죠. 저는 지리지 논문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지리지를 많이 해제도 하고 아니면 뭐 많이 이용하지만 그 자체의 논문은 거의 쓰지 않았는데 그래도 큰 틀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뭐. 삼국사기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이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거의 연역 위주니까. 연역을 벗어난 다른 이야기까지 들어있는 지리지 가장 오래된 거 경상도 지리지다. 이것이 순천 팔도 지리지. 이 앞에 경상도만 있지는 않았겠죠. 뭐 경기도도 있고 다 있었는데 경상도 거만 지금 남아있다. 순천 팔도 지리지를 만들어서 썼죠. 근데 그게 나중에 세종이 없죠. 그래서 여기 수록이 됐다. 지금 요거는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에 거의 그대로 절제됐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뭐 독도 때문에 세종실록 지리지는 다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세종실록 지리지는 연구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지리지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높은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는 세종실록 지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식의 지리지를 세조가 만들어라. 그래서 시작이 됐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경상도 숫자 이거 하나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팔도 지리지를 완성이 되고 완성돼서 올렸더니 야 이것도 합해라. 그 다음에 동국여의승나무로 했고 이 동국여의승나무 아시는데 이게 금속활자로 찍어서 인쇄했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류자로 써서 찍어서 냈습니다. 지금 완질본은 없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도서관도 부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1481년이 아니네. 1485년, 1499년, 1528년부터 30년까지 증보를 해서 소정 증보해서 신진 동국여의승나무를 냈다. 1531년에 이것도 개축자라는 금속활자본이다. 제가 요새 도서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금속활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 개축자라는 금속활자 25책짜리래. 25책 여러분들 동국여의승나무 다 쌓아놓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양 엄청납니다. 그걸 금속활자로 찍어서 인쇄해서 배포한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이 인쇄했냐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한 100부? 근데 100부에도 25책짜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나중에 임진왜란을 거치게 되면 사라지자
1611년에 목판본으로 이 개축자문을 번각해서 뒤집어 새겨서 이렇게 해서 간행을 했다. 이 부분 다 아시겠죠? 다 알고 있고 이 동국여지승남이 조선의 가장 표준적인 지리지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리지가 엄청 많이 만들어지지만 표준은 요거였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상기, 정철조 저 바깥에 있는 지도가 신경준이 만든 지도입니다. 신경준이. 원래 그 당시에 좀 쓸모없는 지도였는데 지금 너무 좋죠. 보니까 오시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쓸모없는 지도여가지고 저 색감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쓸모가 많았으면 저렇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뭐 그런 얘기 오늘 해드리진 않지만 식사하면서 물어보시고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호 이런 사람들이 신증동국여선함을 항상 기본 자료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유영원의 동국여지지 뭐 이런 거는 동국여지승남을 거의 그대로 베끼고 일부 변화를 주려고 하다가 좌절한 뭐 그런 지지 같습니다. 그러나 여지도서 55책짜리 필사본은 일부는 없다. 55책 필사본. 필사본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영향력이 별 볼 일 없다. 목판본이 영향력이 제일 좋은 거죠. 목판본이. 금속활자본보다 목판본입니다. 영향력이 별 볼 일 없었다. 좋은 지리지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했어요. 워낙 많은 양이고 지리지는 민간에서 그렇게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여지도서를 당연히 이용을 했더라고요. 신경전. 왜냐하면 영조의 명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건 다 봤어요. 근데 우리 김정호는 아쉽게도 못 봤더라고요. 볼 수가 없죠. 밖으로 돌아다니지는 않는데 뭐 그런 지리지가 있고. 근데 지금의 영구 입장에서 여지도서 되게 소중하죠. 지금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라는 걸 신경준이 만든. 신경준은 지도와 지리지를 동시에 1년 만에 다 편찬해내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동여지도를 김정호가 한 장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기록이 없어요. 근데 신경준이 얼마 걸렸는지는 알아. 아까 바깥에 걸려있는 강원도 뿐이죠. 전도를 다 그렸는데 한 8개월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다른 타 분야를 할 때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전문가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59살이 돼서 나름대로 이런 분야 많이 해봤잖아요. 눈 감고 알 수 있는 건 제 분야. 제가 해오면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어제 초보자, 새로운 신진 연구자들 했더니 신진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항상 과거에 뭘 할 때는 그 분야 사람들은 눈 감고도 한다. 뭐 불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야, 시인들이 잘못 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정성 들인 것처럼. 불상 만드는 사람들은 막 너무 싫었다더라고요. 그런 얘기들도 그냥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 김정호의 지리지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요평고, 동요도시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5종 62층이에요. 김정호 하면 대동여지도만 생각하시지만 지리지 어마어마하게 편찬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핵심으로 드리지 않지만 김정호한테 가장 어려운 일은 지리지 편찬이었어요. 지도 제작은 의외로 그 결과물을 갖고 하니까 생각보다 쉬웠다. 뭐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흥선대원군이 규정각이 있어요. 1871년에 명예에서 한 90책짜리가 있다.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근데 지리지의 진짜 수준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흥선대원군의 이 지리지는 최하 수준이다. 여기서 최상의 수준은 동국여지승남이에요. 왜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표준을 다 적용했어. 근데 이거는 들쑥날쑥해요. 양도 항목도 베낀 데도 있고 제대로 조사한 데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 올라오면 중앙에서 다 다시 하고 잘못해서 다시 해라 이런 식이 다 해야 되는데 못한 그대로 날 것이 남아요. 나중에 규장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1872년 흥선대원의 명한 지도들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것도 날 것이에요. 그래서 지리지와 지도만 봐도 흥선대원군은 힘도 더럽게 없으면서 개혁을 한다고 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장관 있을 때 그 얘기했더니 우리 신병주 교수님 잘 아시죠?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너무 소중하고 괜찮은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괜찮은 겁니다. 연구 자료로. 나의 것을 갖고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편집되지 않은 거. 근데 그 당시 입장에서는
힘이 없었구나. 이거 되게 보여줘요. 여지도서도 필사본으로 남았는데 동문여신남은 활자본 목화문 다 됐죠. 영경도 시대가 대단했다 하더라도 신진 동문여신남을 만들 때 시대보다는 시스템이 약한 거죠. 여지도서 체계를 잘 갖췄습니다만 들쭉날쭉한 부분이 좀 있어요. 조선에서 최고로 시스템이나 입장에서는 아마 태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는 이때가 최고가 아닐까. 다른 뭐 문물 입장에서 하진 않아요. 시스템을 잘 돌리는 입장에서. 시리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흥선대원군 때 그냥 망하게 가는 나라. 식민지랑 연결시키지 마세요. 전근대 사회에서. 원래 어떤 나라든 500년 가면 다 망합니다. 흔들흔들한 거, 뭐 신라도 그랬고, 고려도 그랬고, 옆나라도 그랬고, 저 원나라도 그랬고.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이거 이해도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동국민원국에서 영종도 시대 아니면 순조 때 만든 지지가 엄청 많다는 것을 오늘 발표하실 정제도 선생님이 워낙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다 이렇게 만들지 못했다. 기를 쓰고 만들었지만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기 있는 건 제가 대표적인 몇 개만 그냥 알려드린 거고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다음에 김정은처럼 개인도 만들었다. 유영원도 개인이죠. 그 이외의 개인들도 몇몇 더 있어요. 이런 지리지가 엄청나게 풍부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강원도 지금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그거를 지금 학술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 학술대 성과를 바탕으로 강원도를 어떻게 현재에 맞게 재구조화시키고 옛날 역사를 뭐 이런 거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하나만 남았다면 여러분들 쉽지 않겠죠? 뭐 세종실록 지리 정도 하나 남았다. 옆 나라는 이런 것도 없어요. 저 먼 나라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남아서 뭐 베낀 것도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학술대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국여신남을 제가 그냥 다 펼쳐서 우리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목판본이고요. 실제로 쌓아놓으면 볼만해요. 제가 지리지의 나라 줘서 조그맣게 전시할 때 다 쌓아놨어요. 보통 이런 전시하면 하나만 하더라고요. 양이 많다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딱 하나. 그래서 저는 안 된다. 다 해라. 그때 우리 동여도지 동여비고 김정옥고 이것도 다 쌓아놓은 거예요. 이걸 쌓아놓고 찍었고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책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김정호의 대동지지 이거는 원본은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지금 원본은 고려대학교에 있어요. 그거를 빗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 예쁘게 다 써놓은. 그것도 이렇게 펼쳐놨는데 쌓아놓으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전시할 때 가끔 물론 이제 전시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양을 잘 보지는 않겠지만 재미있게 보고 요새 옛날하고 다르게 요새니까 그렇긴 하지만 옛날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 그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 고민을 합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세계 최고가 꽤 있었어요. 세계 최하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최 하나 말씀드릴까요? 상업 발달은 세계 최하 수준이었어요. 역사학계에서 조선후기의 상업 발달은 다 그렇게 쓰고 싶어 했지만 세계 전체에서 바라보십시오. 일본, 중국, 인도, 동남아, 이슬람 어디든 좋아요. 원래 5.1장 체제는 세계 최하 수준이에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부족국가 있는데 하지 마시고요. 문명이 있었던 국가 체제. 부족국가도 국가긴 국가예요. 그거 말고 이제 부족 시스템. 국가를 이룬 측면에서 조선은 제가 볼 상업은 최하 수준인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더라고요. 얽매일만은 하긴 했죠. 일제강점기 때 막 우리도 자존심 세우고 싶어서. 근데 최하가 있으면 되게 창피한 걸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조선은 최상 등에 있었는데 지리지는 최상인 거죠. 조선만큼 지리지가 이렇게 풍부했던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 바다 쪽으로 거기는 없어요. 아마 인도도 쉽지 않을 거죠. 이 시스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편찬했을까? 이런 질문 한 번쯤 던져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 던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보지는 않았어요. 지리지리 큰 틀에서 본 또 박사 논문이 있어요. 근데 세계 속에서 본 사람이 없더라. 제가 다른 나라의 지리지리를 있나 없나 다 분석해야 될까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요새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보면 맞춰낼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라 그래도 뭐 이런 정도 질문 다른 명문학 국가에서 많이 했을까? 이런 질문 한번 좀 던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제가 지리지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각 분야마다 한번 던져보실 필요 있어요. 아까 상업 얘기했잖아요. 한반도만 열심히 오시는 조선 후기는 조선 전기보다 확실히 발달을 했습니다. 고려시대보다 발달했을까요? 고려시대에 기록이 많지 않고 뭐가 없어서 통일신라보다 발달했을까요? 기록이 없어서 없어요. 우리가 전 세계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상업의 발달을 하면 어떤 시스템이어야 될까? 이런 거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료 하나에 대한 깊이는 솔직히 우리나라 학회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고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그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하나를 넘어서 큰 틀은 아직도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사학집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한국사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뭐 동양사도 좀 그렇게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큰 틀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느 시대의 역사 이해에 흔한 것이 있고 희귀한 것이 있다. 어떤 것이 그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하는 국가유산청에서 많은 것이 보물도 되고 국보도 되고 황토문화도 되고 대부분은 흔한 것은 지정되지 않는다. 신라권은 아무거나 다 되잖아요. 시간 때문에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다보탑에서 나온 그거 제가 박사 논문을 신라로 썼지만 저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 시대는 무지한 거였대요. 그 내용도 별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지금의 입장에서는 희귀한 게 더 소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전시를 해도 희귀한 거는 재밌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맞대는데 임금한테 바치는 어떤 게 있다. 기가 막히게 만들죠. 주전각이 엄청 많잖아요. 장소각이. 근데 임금에 바치는 거 몇 개나 만들었어요. 엄청 잘 만들긴 했죠. 재밌잖아요. 이야기거리도 있고. 근데 그것이 과연 희귀한 게 조선이라는 나라, 아니면 고려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요. 아니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해하는 데 더 소중할까요? 지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선을 이해할 때 이럴 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흔한 것이 그 사회의 특징을 만들어주죠. 지금 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흔했던 것이 그 나라의 기본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희귀한 거는 매니아들 얘기잖아요. 지금의 매니아들이 미래는 희귀한 것이 아니라 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매니아로 가면 그냥 매니아 일부의 설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흔한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대학원 90년대 다닐 때도 희귀한 것에 논문을 써야 되는 게 많았어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저는 거꾸로 가자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저 한문 잘 못합니다. 기본 뭐 번역한 거랑 원문 비교하는 정도밖에. 왜 한문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거기 투자하기도 어려웠고 제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번역들이 엄청 많잖아요. 왜? 흔한 건 다 번역이 됐어요.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희귀한 건 다른 사람이 다 하더라고요. 뭐 저도 한글 다 읽을 줄 알고 한자 읽을 줄은 알잖아요. 그 성과를 내가 섭렵하면 된다. 어차피 한문도 잘 못하는데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흔한 것이 그 사회를 설명하는 데 훨씬 중요하다. 조선 후기에 5일장이 흔했잖아요. 5일장이 그 조선 후기 사회의 상업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상설시장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서울에만. 근데 딴 나라 가면 상설시장 많았잖아요.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강산업이 발달했다? 발달은 했죠. 조선 전기보다. 다른 나라는 비교한다. 규모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전국지는 엄청 흔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다 보셨잖아요. 발표자는 다 아시잖아요. 왜 흔했을까? 다른 데도 그랬을까? 그럼 조선의 무슨 특징을 보여주는가?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자, 동문여의 순간 남양도부의 전체 면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왜 남양도부냐? 제 고향이 동네예요. 그래서 고향은 지금 화성시인데 화성시가 남양과 수원으로 합쳐져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향은 남양도 쪽입니다. 자, 건천역, 군명, 성시, 산천, 토산 쭉 돼 있죠. 솔직히 지리지는 되게 쉽잖아요. 한 번만 잘 몰라도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또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 지리지 되게 무시합니다. 무시 당할 만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십시오. 남양도만 건치면역이 있나요? 춘천도 있잖아요. 고대부터 쫙 써있죠. 성시, 군명, 성시, 남양도만 했나요? 춘천도 있죠. 전국을 다 동일한 항목으로 119 한두 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동국여의순남의 기본 특징 아닌가요? 자, 지리지라고 하면 아까 탱리지 얘기하신 분 있어요. 탱리지도 지리지를 분류를 해요. 그런 탱리지 같은 건 웬만한 나라에 있을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관점에서 서술해 나가는. 근데 이런 지리지는 과연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전국을 다 통일성 있게 한 거예요. 이걸 25책짜리로. 금성활자로도 찍었고요. 우리 금성활자는 조선시대는 조선을 대표하는 걸 꼭 홍보해야 돼요. 구텐베르크에 굳이 밀리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좀 간접적으로 듣는 지식들을 제가 종합해보니까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전국적인 통일성이다. 항목도 통일, 서술 방식도 기본. 본래 고구려에 모였는데 기본 서술 비슷비슷하잖아요. 성씨도 그냥 막 쓴 게 아니죠. 물론 일부 오류가 당연히 나타나죠. 제가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 시험을 했을 때 그때 이런 지리지 비슷한 걸 만드는 거였어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목을 다 통일시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 그냥 막 했을까? 전국을 동일하게 하려면 편차가 많잖아요. 물론 지금보다 편차가 많지는 않지만 춘천하고 원주랑 편차가 있는데 이거 편차를 줄이는 통일성을 기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동국여의순남 25책 만드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조사하고 이런 편차가 너무 나면 편차 줄이는 작업이 있고 베리베리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작업이에요. 이걸 만들려면 어떤 국가에서만 가능해요. 그런 입장에서 제일 오래된 경상도 시리즈 서문 이렇게 써있대요. 한 방문이요. 근데 번역을 한번 보시면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뭐 경상도 시리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었던 걸 그걸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네모만 쭉쭉쭉 써봤어요. 올림바의 규식에 따라 그 규식을 간단히 말하면 그 일을 수반하여 널리 삼는 규식에 따라 규식을 중앙에서 만들었다 막 고치는 얘기도 나와요. 내려와서 다시 올라와 봤더니 이것이 통일적으로 다 쓸 줄 알았더니 문제가 생겼더라 이런 얘기 쭉 나와요. 이 규식이 뭐예요? 좀 요새 말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규식이라는 걸 잘 안 쓰잖아요. 어떤 일정한 규칙 전 잘 모르지만 아까 건치현역, 군명, 성씨, 산천이 쭉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서술 방식을 쓸 것인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항목은 안 써있지만 항목이 써있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다 전국을 썼습니다. 근데 동국여의순남에서 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 뺐을까? 물론 중국어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연구한 박사논문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갖고 있는 의미 다 규식 보고만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번역물 읽어보세요. 번역이 조금 문제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쪽 전문가들이 번역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식 설명은 그리고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 이런 데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고 어디든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제가 일부러 지방군연의 역대 관어 운명 어쩌고저쩌고 해서
중앙에서 하달된 규칙에 비해 일반 분연에서는 더욱 상세하게 작성을 보고하였다. 그럼 중앙에서 그걸 받아보면 얘들이 잘못했거나 우리가 잘못 판단했거나 그럼 다시 한번 고민하겠죠? 그런 얘기 쭉 써 있어요. 항목 하나, 서술 방법 하나 만드는데도 그냥 하지 않았다. 우리 저 흥선대원군께서 명령한 거는 그냥 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하잖아요. 이거를 내렸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렸다 올라왔다가 얼마나 많이 했을까? 자, 중앙에서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이 사람들은 아무나 참여시켰을까? 전문가들 참여시키지 않았겠어요? 중국 체계는 어떻게 돼 있지? 근데 우리하고 좀 풍토가 달라. 우리 풍토에 맞지 않는 중국 항목들은 좀 버리고 서술 방식도 좀 버리고 어떤 걸 첨부하기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요새는 예산을 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대학에서 좀 주도가 됐을 때 가능하지 않나. 예산 따는 것 같고만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써있다. 설명. 경상감에서 규칙에 따라 돈의 분연의 자료가 빠진 것을 본. 경상감에서 한 번 더 걸려요. 중앙에서 또 걸르고 춘추관으로 보내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요. 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항목 하나하나를 보시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지만 지리지리 고민한다면 이 항목 하나하나를 만들고 어떻게 서술할지를 시대에 만드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중앙에서 만들고 지방에 내리고 감형을 통해 내리고 다시 올라오고 내리고 올라오고 전문가들 보면 다시 한번 검토하라면 검토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동문여 신당이 쉽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청구도 법례에 지지편찬 법례가 나와요. 이것도 청구도 연구하는 분들은 거의 보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김정우가 지리지를 엄청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시대를 편하게 동문여신 나면 기본으로 바꿔요. 그래서 김정우가 내 시대를 알려면 내 시대는 과거로부터 온 지금이 있고 지금의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항목들을 자기가 다 만들어요. 근데 자기가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면서 건치현역 이렇게 쓰는 기본 형식을 다 해줘. 동문여신남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경상도 지리 이렇게 나와요. 근데 김정호 훨씬 간단하게 정리해줬죠. 김정호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꼭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국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청구들을 낼게야 내 거를 국가에서 분명히 볼 거야. 봐서 내 집을 보고 감탄하면 내가 쓴 이런 것도 볼지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안 해줘요. 국가에서. 철종 때 헌종 때 해주겠어요. 솔직히 이런 지지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김정화 주장이 항상 옳다고 보지 마세요. 대동여 지도도 제가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별로 쓸모없는 지도 책이었어요. 국가에서 굳이 대동여 지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은 왜 만들었고 지금 되게 많이 남아있어. 40조 목한국만. 왜 많이 남았지? 저 사람은 쓸모없다 그랬는데 많이 남았어. 이런 상충되는 거 같잖아요. 이런 지지도 막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김정호가 그냥 만들지 않는다. 지지를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자기 현실을 아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었다. 대단한 얘기 많죠? 국가에서 왜 안 들어줬을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 저게 쓸모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번 잘 못해도 돼. 다 번역됐습니다. 번역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야를 아는 사람이 보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냥 번역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라 해서 제가 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을까? 지리지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공력을 들이고 이런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이런 장면 익숙하시죠? 변사또가 춘향이 괴롭힌 변사또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익숙했을까? 지방간이 내려가는 과정에 중앙에서 파견돼서 다른 나라에도 익숙했을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서쪽 바다를 건너가는 나라는 익숙한 것 같아요. 동쪽 바다를 건너가면 익숙하실까요? 거기 뭐 막번 체제로 해서 번주가 막 애도를 2년에 한 번씩 가고 그런 거는 익숙했겠지만 이런 거 익숙했을까요? 중앙에서 생판 모르는 인간이 우리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거. 바다를 2번 건너가는 나라에서 있었을까요? 바다를 3번 건너가는 나라. 국문학과 교수님들은 뭐 옛날 거 연구하시면 춘향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춘향전을 가끔 글에 많이 인용을 해요. 춘향전 연구전 아니잖아요. 항상 이겁니다. 익숙했을까? 우린 너무 익숙하잖아요. 원래 너무 익숙한 거를 재발견하는 게 그 사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 열심히 찾으면 나는 의미는 있죠. 요새 입장에서 재밌기도 하고 요새 입장에서 학문은 많이 성립하니까. 그 시대를 알려면 이런 질문 정도 한 번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중앙집권국가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익숙한 거예요. 중앙집권국가의 전부 모든 몰은 다른 공간이 아니라 통일된 공간이 된다. 춘주와 원주가 달리 보이면 중앙집권국가가 아니에요. 춘주에 동원이 있었죠. 원주에도 있는 거예요. 춘주에 항교가 있었죠. 원주에도 있는 거예요. 뭐 할까요? 통일된 공간으로 재편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발달하는 게 뭐예요? 지리죠. 여러 가지 있어요. 법칙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지리지는 이런 체제에서는 굉장히 발달한다. 지도는 그러지 않은 나라에서 그렇게 발달해서 어떤 제가 지리지의 나라 조선했더니 지도의 나라 조선 이렇게 하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도는 내용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독특해요. 어마어마하게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도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시지만 지도를 많이 제작했다는 건 독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의 나라 조선은 틀리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조선을 보여주는 특징을 제대로 잡아낸 말일까는 아닌 것 같아요. 대동여지도 같은 거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표현 방법도 그렇고 제가 쓸모없다 그랬잖아요. 국가 통치에. 근데 그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독특한데 과연 그 독특함을 연구자를 잘 잡아내느냐. 죄송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잡아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된 한국, 통일된 서술은 꼭 필요한 거예요. 중앙일권국가에는. 조금 다른 것들은 나중에 좀 주기상에 놓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중앙집권국가는 우리한테 익숙하죠? 조선이 그랬으니까. 세계 문명사 속에서 다수였을까요? 소수였을까요? 정답은 소수입니다. 로마 제국은 중앙집권국가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뭐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총독은 파견되는데 총독이 파견해서 그 밑에 걔들이 직접 다스리지 않잖아요. 뭐 그런 부분. 로마 제국 때 이 시기에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인도를 한번 여행 갔다 왔습니다. 무굴 제국도 아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오스만 투르크 다 아시죠? 어마어마한 제국. 아니었던 걸 요즘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나라들이 전국을 통일되게 한다는 건 다른 것들을 다 통일되게 만들어버리기 약간 탄압, 일반화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제가 다 파악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소수였어요. 그러면 통일 중앙집권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이런 통일된 지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걸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특색이 아니라 비슷한 걸 쫙 정리해 나가는 있었을까? 이런 원리를 아시면 이거에 금방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21세기 AI 시대의 세계는 무한경쟁 맞죠? 인류 보편의 공감을 끌어내면서 폭삭소가수다가 끌어냈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폭삭소가수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다른 나라야. 분명히. 근데 공감을 끌어내니까 어마어마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주도라는 그냥 아니면 한국의 사람들의 그 시대 사람 살아온 그대로
아마 같았으면 좀 공감이 있더라도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세계 문화 콘텐츠 산업 경쟁의 근본 토대이다. 이제 과거는 제가 다니던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왜 조선은 개항에 실패하고 일본은 성공하고 중국은 왜 못하고 산업혁명은 왜 영국에서 일어났고 그런 거에 번복이 됐잖아요. 지금은 뭐 기본 지식이 됐고 그 지분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0년 빨랐던 것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세계 문명사를 보시면 100년, 200년 다 만사예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일어났을 때 그 야만족 시대, 유럽 다 야만이었잖아요. 야만이었다고 해도 산업이 먼저예요. 근데 산업이 먼저 했다고 지금 유럽도 영원히 1등 할 거냐? 유럽 총생산 양이 동아시아보다도 작다는 거 아시죠?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세계는 막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질문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일본이 먼저 개항에 성공했을까를 지금도 풀긴 풀어야 되지만 좀 나름 풀었다고 생각해요. 기존하고 다른 방식으로.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시간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느 국가 어느 문명이 과거는 우수했느냐만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유럽의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도 다 이론적인 관점이에요.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막 서열을 매기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독특했는지 다원적 관점에서 이해하며 개척해야 할 과거는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역사 연구의 자산이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정 동문 여신남은 지금까지 너무 흔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이용은 했지만 근데 제가 보기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중국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많으니까 없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자랑해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거듭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지지의 나라 조선을 일부러 전시를 했던 게 조그만 거지만 100만 원짜리 전시였어요. 100만 원짜리. 설명문도 제가 다 달고 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AI 시대는 좀 과거도 이제는 다 달라진다. 존재 자체는 좋지만 거기서 어떤 게 중요하고 뭘 뽑아내려고 무슨 질문을 던져서 박사 논문 과거에 너무 많이 연구해서 없을 것 같지만 질문이 달라지면 논문도 달라지는 거예요. 주제는 계속 나와야 된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요 하나만 대동여지도 요것만 딱 보시면 일부러 인터넷에서 따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런 질문은 아니라는 게 확인된 아는 사람들도 저거 보고 나면 막 의심스러워. 전국 3번 다 합쳤다. 다 아니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지리지리 했잖아요. 그 지리지 안에 산천조목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정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에 필요한 정보 양이라는 관점으로 원래는 애니메이션을 노선하는데 원래 조선은 정확한 지도를 제작할 정보 양이라는 관점에서는 세계 최고죠. 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근데 백선 등정서에 있는 전국답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김정은 다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세계 최하의 나라를 만든 거지. 그래서 역사 왜곡. 역사 왜곡 일본 사람들만 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학자들이 무지무지 했어요. 그들이 일부러 하지는 않았어요. 그 시대의 한계 때문에 역사 왜곡이 됐어요. 그 역사 왜곡을 이제 고쳐야 될 때 엄청 많죠. 죄송하지만 아까 상업발전 조선이 암만 얘기했어도 세계를 한번 다시 비교해 보십시오. 조선의 중앙집권 국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수한 특징들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했지만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김정은만 봐도 최고 수준을 최하로 만들어 놓은 거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고쳐져요. 가면 듣지 않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 이런데 그런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지리지 이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지리지만 말하지만 지도들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있다. 혹시 궁금하시면 김종호 제가 책 쓰고 열심히 했어요. 궁금하면 보세요. 마지막 김종호 책 500페이지짜리지만 대화체로 썼습니다. 대화체. 최대한. 그냥 지도부터 들어가지 않았어요. 길을 갈 때 옛날 사람 위험했을까? 어떻게 갔을까? 진짜 지도 없이 찾아갔을까? 원래 지도 없이 다 찾아갑니다. 이런 얘기 그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 기가 다 틀리더라고요.
조선사의 일상적이었던 흔했던 걸어가는 게 흔한 거 그거 입각해서 권위를 제기했죠. 걸어가는 입장에서 그걸 입각해서 방향도 정하겠죠. 그들이 일상이 뭔지 알아야 돼. 옛날 일상 중심 사회학이 한참 유행했죠. 잘못된 거였어. 일상 그 자체를 너무 들어가. 일상을 통해서 그 시대를 다시 재구성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그 시대에 뽑아서 뭘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오늘 지리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정적으로 특별 강연을 해주신 이기범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